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얼굴이 안 나오는 방송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는 모름지기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쳐도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실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얼굴이 있는 주식 전문가 방송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얼굴 없는 가짜들 조심하시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잠깐 캠페인 해드렸고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해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거래대금이 생기면서 양봉이 생기는 걸 주목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기업이지만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물어봤을 때는 LS가 조금 더 훌륭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전선 관련주 중에 LS가 조금 더 훌륭하고, 뭐 사실 최근에 일진전기다, 가온전선이다, 재룡전기다,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면서 대한전선이 오른 게 사실이지만, 대한전선은 약간 이게 테마주 형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아니에요. 이 종목도 내러티브의 형상에 따라 향후에 AI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은 반드시 에너지를 만드는, 그쵸?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 속에서 AI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접하고, AI가 거대한 태풍처럼 이제 내년 25년이 되면 상당히 진보된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애플에서 AI 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삼성하고 애플이 앞다퉈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AI 폰 시장이 향후에 지금 점유율이 10% 수준입니다. 40에서 50%까지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전력 관점에서 대한전선은 국내 2위 전선업체다.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명히 이 봉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주식이 역사적으로 최근에 변동성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5% 내외 떨어졌었다. 그렇죠? 15% 내외 떨어졌다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주식이 16,000원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6,8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한 건데,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 거래대금 1조 4천억 원이 터진 종목들을 단순 비교해 보면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주식들이 흘러 내리는데, 이 주식이 어떤 전망이 밝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이 전망이 밝을 가능성이 높은 거를 테마로만 짚으면 안 됩니다. 가령 저는 그렇게 봐요.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테마주냐, 아니면 내러티브 대서사시가 있는 어떤 훌륭한 성과를 만들 기업인 것이냐,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리포트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제도권 리포트가 나와야 그 기업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이렇게 3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데, 월가에서도 좋게 보고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그죠? 블룸버그로 매치증거 리포트가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좋게 보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데, 지난 몇 분기 동안 안 좋았는데 ESS 관련해서 좋대. 무엇보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불균형 해소,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순행식 ESS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중 NCS라는 종목이에요. 한중 NCS는 지금 설립 당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연계했으나 2011년 테슬라의 전기차에 보면 혁신적인 필요성을 절감해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2018년 삼성
SDIO 손잡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ESS 관련주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서진 시스템하고 PNT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한중 NCS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ESS의 역량에 집중했고, ESS 배터리와 케이스, ESS 배터리 모듈 부품, 쿨링 플랜트, 이 쿨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칠러, 쿨링 이런 단어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HVAC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반기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한중 NCS는 6월 10일, 11일 일반 청약을 시작하고 6월 5일까지 기간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따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속칭 따상. 상장하자마자 크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장하면은 그 주식 그렇게 재미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이 왜 여기서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오릅니까? 이 종목이 과연 저평가로 오른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PER이 뭐 100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배 전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마존은 PER이 몇십 년간 200배 내외예요. 자, SK, 그러니까 이제 고퍼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야 그 기업을 샀을 때 돈을 버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ESS는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테마도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SK 이터닉스를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어.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쉽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망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떨어질 때 이런 종목도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런 종목을 이 상태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걸 보면서 함께 AI에 관련해서 에너지, 여러분들이 AI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AI가 일반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급되는 AI가 있는 건데, AI는 이제 향후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버 스토리지에 23년, 24년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지난 23년부터 27년 캐파그로스가 16%,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쪽을 살펴보면 36%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뭐 낸드 뭐 있으면, 이런 유니셈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력이 필요해.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옆에는 SMR이라는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그렇죠?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 끝은 아니다. 근데 대한전선 이 시점에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 시점에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 있는 주식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힌트만 드리면은 원자력일 수 있다는 거죠. 원자력. 그러면 여러분, 대한전선은 여기서 보시면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이때 당시에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제가 대한전선하고 LS가 구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인데, 첫 번째 AI, 두 번째는 중국. 자, 중국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고, AI가 우리가 정해진 확정된 성장하는 미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라니냐. 이게 이제 크게 자극할 것이다. 이제 라니냐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라니냐 때문에 사면 안 되고, 라니냐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 관련주 LS 대한전선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4월, 5월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삼양식품에 대해 얘기하면서 풀무원과 빙그레 이런 식품 회사들을 얘기했는데,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 이때 얘기했는데 바로 급등 나옵니다. 그죠? 대상도 여러분들 항상 캔들을 보실 때는 이런 캔들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캔들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대한전선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태성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이게 이제 애플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건데, 이런 종목은 이제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 수익이 날 확률은 있는데 거래대금이 2,400억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계속 생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한 거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져요. 세경하이텍과 신고가 경신하고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클래시스도 신고가 경신하고 다소 지지부진,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한 번에 쉽게 심플하게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림을 만든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자, 대한전선은요, 이게 신고가를 경신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구간이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의 역사적 PBR은 PBR 4배, 5배 사이였는데, 이 주식이 지금 PBR이 대한전선이 오늘 기준으로 2.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에서 55% 사이의 상승률은 기대감이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6,8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는 매수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 대한전선을 제가 매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갖고 계신 분은 홀딩해야 되고, 신규로 사면 물린다. 제가 여기서 사면은 마이너스 20% 물리는 확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만원에서 사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본전일 때 매도하거나, 조금 먹고 매도하거나, 조금 약손실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거친 표현으로 이런 주식 뭐 몰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PNT 말씀드렸죠. 57,500원 굉장히 중요한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57,500원 오늘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바로 상당한 수익률이 납니다. 그죠? 58,000원 내외에서 한 분은 5% 수익이 나요. 그죠?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 살 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대한전선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LG노텍하고 한국콜마하고 고려아연을 매수하라고 했는데, 한국콜마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항상 공부를 미리 해야 됩니다. 제가 5월 달에는 화장품이다 해서 아모레퍼시픽하고 APR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5월 내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락 나오고, 코스닥은 계속 급락 나왔는데, 코스닥은 급락을 계속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APR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마녀공장도 이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이런 라인에 사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APR하고 제가 APR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왜냐면 실적이 훌륭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라는 게 너무 많이 사더라도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한국콜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시장은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2600 전후에서는 굉장히 저가 배세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제 얘기와 달리 코스피가 2500까지도 깨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왜 지금 대한전선만 얘기하는 게 되게 안타깝지만, 대한전선 말고도 대한전선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날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는 원자력하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 5월이 그 주목해야 될 날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자력하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원자력하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그리고 K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K푸드, 그죠?
뭐 K엔터 관련해서는 뭐 CJENM 같은 게 저는 5월에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5월엔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 속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혼자서 주식하면은 이런 주식 그냥 대충 사서 물리는데 같이 공부하면은 15,000원에서 16,800원에서 딱 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항상 계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내릴 때도 뭐 어떻게 되냐면 계단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다음 계단이 어디냐면 10,000원이다. 10,000원이 깨졌을 때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쵸? 9,750원 바로 옵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12,500원이죠? 그죠? 12,500원이 깨졌을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죠. 12,000원 깨졌다가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계속 해보면은 거의 맞아요. 거의라는 표현이 실적이 우량해질 종목.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 방금 제가 플런스 에너지라고 미국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얘기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지난 3개월 5개월간 가장 좋았던 게 미국에서 보면 SMR 티커라는 그 이제 제 기억으로 뉴스퀘어 에너지라는 원자력 회사였고 그리고 퍼스트 솔라도 상당히 태양광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ESS 관련해서 플런스 에너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러면 플런스 에너지 그 주식이 왜 강세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중국 석탄 에너지보다 친환경 태양광 2차전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태양광 2차전지는 상당히 안 좋은데 오히려 석탄에너지 관련주는 좋습니다. 그죠? 자, 미국에서도 클린 에너지 ETF와 우라늄을 가스 석유를 비교해 보면은 ETF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우라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원자력. 물론 저는 태양광도 좋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전 풍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크게 내러티브가 형성된 하반기 관련주는 뭐예요? 저는 원자력하고 ESS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ESS 계속 말씀드린 종목 중에 뭐예요? PNT하고 그리고 신성 ST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PNT하고 서진 시스템 이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분명히 교육 시켜드리고 PNT 같은 경우도 57,500원과 55,000원 그리고 53,000원 이런 데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확실하게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LS를 어디서 사야 됩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LS.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닛 테스트도 우리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5월 27일에 이게 태양전지 관련주입니다. 대한전선도 결국 태양전지, 수소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린 매수 단가가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에 제가 16,800원, 16,000원 매수하라는데 16,800원에 매수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16,000원. 결국에 이게 16,000원, 15,000원 라인에서 소형주지만 이건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16,800원에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이때 바로 급등한다는 거죠. 사자마자 급등.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거의 매수 단가 여기서는 지지하고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아예 수익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시장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시장이 그렇게까지 저는 떨어지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떨어지기 힘든 이유 중에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 시장만 굉장히 떨어졌고 우리 시장만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탄력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바이든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바이든하고 트럼프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전통이 여기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고, 제가 이제 오늘도 얘기해드렸던 게 결국에 이제 서진 시스템하고 PNT를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G 벨르노바 그리고 에코랩 그리고 퍼스트 솔라, 원자력과 태양광에 주목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대표적인 수혜 업체인데, 이게 이제 친환경 업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양광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저는 태양광을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태양광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21%, 전체 에너지 중에 21%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태양광이 예전에는 설비하는데 오래 걸렸다면 앞으로는 AI, 공장 자동화의 그거에 생산력, 그 생산 능력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시기가. 태양광을 총 설비하는 시기가.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양광을 설비해 보니까 괜찮아, 다 이게 경제성이 있네, 경제성이 없는 줄 알고 트럼프가 안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무조건 돈이 되면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웬만한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죠. 돈이 되면은 빨리 바꿉니다, 생각을. 그러면 태양광이 안 된다라는 그냥 자기만의 그 어떤 틀에 갇혀서 그렇게 막 계속 안 돼 얘기하지 않는다, 떼쓰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에 맞춰서 떼써, 그렇죠? 자기 생각에 갖추면 안 되고 자꾸 협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할게요. 이제 빌 클린턴이었나요? 이제 클린턴이 예전에 이제 그 여비서와 섹스 스캔들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이거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근데 클린턴이 지지율이 섹스 스캔들 나고도 상당히 노멀하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린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협력, 여당 야당 무관하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원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역할도 컸겠지만 빌 클린턴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당연히 뭐 섹스 스캔들은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빌 클린턴은 그 정치적 역량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양광이 돈이 된다,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네,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태양광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물론 저는 이제 원자력을 좋게 보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스탠다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미국 익스포저가 큰 대한민국의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놨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오늘도 빅데이터 커럼 멤버십 수익이었는데요. 고려아연, 한국콜마, 특히 오늘 고려아연, 한국콜마, LG노텍을 매수하러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신 것 같네요. HPSP도 기존에 사셨던 분은 수익이고, 칩셋미디어 수익이고, LG노텍 37만 5천원, LG노텍으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하셨습니다. 40만원 성과 나셨고요. 유튜브로 강남선비님 구독하다 빅데이터 커럼 가입해서 가입쳤나인데, LG노텍, BH, 한국콜마로 수익이지만 조금이지만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65만원 수익이고, 한국콜마 12만원, 한국콜마 130만원,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최근에 계속 수익 축제인데요. 400만원 버셨죠. 하나말 투자죠. 원익 IPX 7% 수익이다. 좀 HPSP 오늘 반도체 소부장인 강세를 보이면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어제 오늘 교육 좀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간 1100만원 버셨고요. HPSP 79만원, 고려아연 15만원, 그리고 13만원 어제, 오늘은 37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죠. 200만원 HPSP. 많은 분들이 HPSP 그리고 하나멀티리얼즈, LG전자, 원익 IPS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다고 하네요. 39만 8천원. 조금씩 다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5월은 주식장 힘든 날 맞죠? 5월 상당히 힘든 날이죠.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5월 달에 보시면은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 나오고, 그렇죠? 코스닥도
그죠? 전혀 오르지 못하고 내리기만 했어요. 코스닥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제 계좌는 불장같이 느껴지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기준과 원칙에 매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강남 선비님과 함께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나셨고, HPSP 원이 가입해서 HPSP 27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유니테스트 범위표에서 90만원 수익 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130만원 수익 나셨고, 아침에 유니테스트 매도하고 SPS를 매수해서 대박 났습니다.